H열도와 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H열도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X축각 같은 경우에는 분광형과 표면온도가 들어가 있고요. Y축에는 절대 등급과 광도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X축 값에 들어가는 게 표면온도예요. 그러면 표면온도가 왼쪽이 온도가 높고요. 오른쪽이 온도가 낮습니다. 지금. 그리고 절대 등급과 광도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Y축에는. 그러면 절대 등급을 놓고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절대 등급 값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광도를 보시게 되면 광도는 밑에가 훨씬 더 작고요. 위로 올라올수록 광도 값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절대 등급은 5등급 차이가 나면은 광도가 10의 제곱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Y축에 들어가는 값은 절대 등급과 광도가 들어간다는 걸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X축에는 분광형과 표현도가 들어가는 걸 꼭 외워주셔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별의 종류를 볼 건데 지금 별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왼쪽 위까지 올라가는 이 대각석 방향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주계열성이다 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이 주계열성이 옆쪽에서 보면은 이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얘를 우리는 초거성이다 라고 할 거고, 그 밑에 존재하는 걸 우리는 거성이다 라고 할 거고요. 이 밑에 존재하는 것 보고 우리는 백색 외성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별의 종류는 우리가 볼 때 주결성과 거성과 초거성과 백색 외성 이 네 가지에 관련된 물음을 이제부터 보게 될 거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결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볼 건데 다음과 같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따라서 분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별 중에 80에서 90% 가까이가 주결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하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정리를 하면 자, 얘를 잠깐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친구하고 왼쪽 위에 있는 친구가 봤을 때 이 왼쪽 위에 있는 친구들은요. 특징 자체가 뭐냐면 일단 질량이 커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질량이 큽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질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부딪히는 횟수 자체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 자체가 매우 높아요. 그럼 반대겠죠? 여기는 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또한 매우 커요. 그에 비해서 이쪽은 반지름이 작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질량이 크고 표면도가 크고 반지름이 크니까 얘네들은 진행되는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진화하는 속도겠죠. 진행 속도 자체가 매우 빠릅니다. 그에 비해서 얘는 진행 속도 자체가 느리다라는 게 또 특징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말을 다시 돌려서 말한다면 나이는 어린 거죠. 그에 비해 여기는 나이가 좀 들어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절대 등급과 광도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광도도 큰 거고 얘는 광도가 작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이거 두 개는 꼭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성이 나오죠. 거성. 거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로 붉은색을 띈다. 위치를 보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은 누가 진화한 거냐면요. 이 주결성 중에서 질량이 작은 친구들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게 거성이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얘는 반지름이 매우 크고요. 광도가 커요.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요 질량이 컸던 별들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게 초고성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태양의 수백 배에서 1000배 이상이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10배에서 100배인데 여기는 수백 배에서 1000배니까 훨씬 더 크기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면도는 낮고 평균 밀도가 매우 작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백색외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밑에 존재하는데 주결성이 다음과 같이 거성이 됐다가 거성이
진화 단계를 거쳐서 백색 외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도 자체는 높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밀도 자체는 매우 크다라는 사실이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결성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프 잘 나오니까 하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활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나타낸 건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쭉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7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분광형과 절대등급에 따라서 별들을 7개의 강도 계급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줍니다. 자, 그리고 찾으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분광형일 때, 동일한 분광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강도 계급 2는 밝은 거성이네요. 강도 계급 5보다 광도가 크냐? 네, 더 위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도가 더 커야겠죠? 그 다음 분광형과 강도 계급을 알면 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분광형이라는 건 결국 온도에 관련된 이야기고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자면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분광형이 같으며 광도 계급에 관계없이 스펙트럼의 특징이 동일하냐라고 했는데 분광형이 같으면은 일단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위치는 똑같아요. 근데 광도 계급이 다르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뭐가요? 폭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3번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5번. 그림은 별도 광도 계급을 H활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 주결성은 광도 계급이 5이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고요. 분광형이 같을 때, 분광형이 같다라는 거는 온도값이 동일하다는 거겠죠. 광도 계급이 1인 별은 계급 2인 별보다 광도가 당연히 더 크겠죠. 분광형이 같을 때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반지름이 크다는 건 위쪽에 위치하는 거죠. 스펙트럼 흡수선의 선폭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야죠. 왜요? 밀도가 커야지 스펙트럼 흡수선의 선폭이 넓어진다고 배웠으니까. 따라서 3번이 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177번 보도록 합시다. 새별 A, B, C를 분광형과 강도 계급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다. 별 B가 A보다 반지름과 질량이 크냐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똑같이 V, 그러니까 주결성인 거죠. 근데 얘는 O고 얘는 B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얘가 더 높죠.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질량도 얘가 더 커야 돼요. 뭐니까? 분명히 주결성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별 B가 A보다 반지름과 질량이 크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니은 선지. 색지수를 물어봅니다. 색지수는 결국 온도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별 B가 별 C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B하고 C하고 봤을 때 B가 온도가 더 높고 C가 온도가 더 낮죠. 따라서 B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색지수가 더 B가 C보다 작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물어봅니다. 그럼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온도와 관련된 개념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온도가 A가 가장 크기 때문에 파장 자체도 A가 가장 작다라는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4번이다 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7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은 H활도이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A에서 C 중 밀도가 가장 큰 별은 A인가? A 같은 경우에는 백색 외성이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 그리고 C는 거성이 돼야 된다. 또는 초고성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밀도가 가장 큰 별은 A이다는 일단 맞는 선지가 되고요. A에서 C 중에 크기가 가장 큰 별은 B가 아니라 C가 돼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되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라고 있어요.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우리는 주계열성이다 라는 거를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따라서 C가 아니라 B가 되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틀린 말이 돼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182번 다음 그림은 별의 HR도를 나타낸 것이다. ABC 집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B는 주결성, C는 지금 거성이죠. A는 백색외성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A는 거성과 초고성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틀렸다고 보기는 A군요. 죄송해요. 얘는 C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1번 틀린 말인 거고 태양은 C가 아니라 B에 속한다 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B에 속하는 별들의 색깔은 거의 당연히 엄청나게 다양한 거죠. 따라서 3번은 틀린 거고 A의 별들은 C의 별들보다 반지름이 당연히 작습니다.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B에 속하는 별들은 왼쪽 상단이니까 이쪽이겠죠. 광도가 어때요? 절대등비 작잖아요. 그러니까 광도는 반대로 매우 높고 얘는 광도가 작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광도가 크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말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85번을 봅시다. 그림은 별을 분광형과 절대등급에 따라서 A, B, C 뒷단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A는 초거성, B는 거성, C는 주결성, 그리고 D는 백색의성이다 라고 해주셔야겠죠.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크죠. 왜 그러냐면 온도가 똑같을 때 한번 보세요. 얘가 절대등급이 작고 얘가 절대등급이 훨씬 작고 얘가 훨씬 크죠.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광도값이 훨씬 더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큰 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색지수는 B는 여기에 해당되죠. T는 여기에요. 그러면 온도값만 보면 되는데 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색지수는 작은 거고 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색지수는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B가 D보다 크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밀도를 물어봅니다. D가 C보다 당연히 크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86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같은 성단의 별 A, B, C, D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었고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선지부터 볼게요. 반지름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별 A가 D의 1000배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지금 보시면 A랑 D 사이의 절대등급 차이를 보면 얘를 1이라고 놓으면은 10의 제곱,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10의 6제곱이 되죠. 근데 온도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R값의 비교인 거죠. R의 제곱비가 되는 거니까 얘가 1이 되면 얘는 10의 세제곱이 돼야지 말이 되는 거니까 10의 세제곱이면 000을 붙여주면은 1000배가 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광도값을 물어봅니다. 광도가 가장 크다라는 건 절대등급이 가장 작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별은 A인가? 네, A는 마이너스 10이죠.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량을 물어봅니다. B가 C보다 크냐? 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가 주결성에서는 비례관계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올수록 질량이 큰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B가 C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가 되므로 기억, 니은, 디귿 자체가 다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쭉 넘어가서 19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92번 그림은 여러 별들을 HR도에 나타낸 것이고 별 A, B, C의 분광형과 절대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K5라고 했으니까 K5 쪽으로 가주시고요. 절대등급은 0이래요. 쭉 올라가서 보자면 한 이쯤 되는 거겠죠. 얘가 별 A가 되는 거고 B는 A0래요. A0니까 여기겠네요. 절대등급 플러스 10 한 이쯤 되겠네요.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C는 BAC라고 했으니까 BAC면 한 이쯤 되는 거겠죠. 여기서 절대등급이 플러스 0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올라와서 보면 얘가 한 C 정도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절대등급이 동일하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절대등급이 똑같은데 온도가 더 낮아요. 따라서 얘는 반지름이 C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A가 가장 크다는 일단 맞는 선지가 되죠. 왜 그러냐면 C하고 B하고 봤을 때는 당연히 C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평균 밀도를 물어봐요. B가 가장 작은 게 아니라 B가 가장 크다라고 가야 되죠. 따라서 디귿 선지 틀린 말. C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 선지 틀리니까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199번 봅시다. 그림은 여러 성단을 HR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장 늙은 성단은
NGC 188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플레이아데스는 아직도 다음과 같이 다 주결성이 거의 비슷한데 하이아데스, M87, NG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장 늙은 성단은 기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진화 단계를 지금 거쳤다라는 뜻이니까요. 광도가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는 당연히 빠르겠죠. 플레이아데스는 대부분 거성이 아니라 주계열성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면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리을 선지는 틀리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0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분광형과 강도를 기준으로 H활도 1을 나타냈고 가나다는 각각 H활도에서 분류된 집단이다. 기억은 우리가 이제 거성과 관련된 이야기고 주결성이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백색외성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별이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단계이다. 그러면 주결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주계를 벗어난 단계인데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거성과 초거성이니까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최종 진화 단계는 백색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기억 디귿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203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태양과 태양 근처 별들의 H활도이다 라고 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A는 주황색을 띠는 별인가 라고 했는데 지금 A를 보시면 B쪽에 가깝네요.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청백색이다 라고 해주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A는 청백색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선지 틀린 말. 중심액에서 평균 수소의 함량비는 B가 가장 높냐 라고 했는데 이미 B 같은 경우에는 중심액에서 수소를 다 사용하고 헬륨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함량비로 놓고 보자면 얘는 A라고 해야 되는 거고, B를 고치고 싶지 않고 여기를 고치고 싶으면 평균 헬륨 함량비라고 바꿔주시면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고, C는 반지름이 작고 밀도가 큰 백색 외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온도는 매우 높다라고 가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9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H1과 칼슘의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고, 별 A에서 D의 위치를 H활도상에서 나타냈다 라고 합니다. A와 B는 광도 계급이 같냐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A랑 B 중에서 A는 주결성에 해당이 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주결성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5등급 5겠죠? 광도 계급이 5니까 A는. 근데 이것보다는 B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뭐 3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B의 스펙트럼에서는 H1보다 칼슘의 흡수선이 강하냐? 지금 보니까 분광이 줍니다. 주면은 당연히 누가 나타나야 돼요? 칼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선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H1 흡수선의 세기는 D보다 C에서 강하게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D보다 C 쪽에서 당연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별 ABC의 스펙트럼과 광도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표면 온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라 라고 했어요. 그럼 표면 온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때는 일단 지금 보니까 여기는 H랑 H2죠. 온도가 매우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마그네슘, 철, 산소 있고 여러 가지 분자수니까 얘가 제일 낮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표면 온도는 A가 가장 높다는 일단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질량은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둘 다 지금 보니까 주결성이죠. 근데 여기는 온도가 낮은 거고 여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A가 B보다 질량이 더 큰 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밀도로 물어봅니다. B가 C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얘가 1이니까 이거 초고성이죠. 그리고 얘는 주결성이에요. 그러면 초고성보다 당연히 주결성이 밀도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고성은 크기가 엄청 커다라진다라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B가 C보다 큰 건 맞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다 맞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215번 보도록 합시다. 표는 별 가나다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별들을 H활도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네요.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보니까 절대 등급 자체가 매우 작죠. 그러니까 얘가 다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고, 분광이 여기가 A0였으니까 얘가 A0건 돼서 얘가 가가 되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얘는 나가 되는 겁니다. 기억선지 가는 기억에 해당되냐? 맞는 말이고요. 나는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밀도가 가장 큰 거는
다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말. 다는 거성이 아니라 백색 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선지가 틀린 말이 돼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쭉쭉 넘어갔어요. 22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0번에서 지금 보니까 표는 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고요.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의 중심액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얘가 쥐예요. 근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태양을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태양이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양은 G죠. 근데 절대 등급 몇이에요? 플러스 4.8입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G일 때 플러스 4.8이에요. 이게 태양이에요. 근데 또는 그냥 몇으로 봐도 돼요? 5로 그냥 놓고 푸셔도 돼요. 자, 가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양성자, PP 반응이 일어나냐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결성이 있을 때 얘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아니냐면 절대 주결성은 될 수가 없다예요. 그럼 주결성이 아닌데 PP 반응이 일어난다? 무조건 틀린 말인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이에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T의 4제곱값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놓고 봤을 때 나가 가장 많냐라고 했는데 온도가 가장 높은 걸 찾아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온도가 누가 제일 높아요? 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다의 중심액 내부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긴 한데 일단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 복사가 있고 그 다음 대류가 있는 게 이제 질량이 작은 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고요. 질량이 크게 되면은 대류핵이 중심에 있는 거고 바깥에 복사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K거든요. 그러면 얘는 G보다 어떻게 되냐면 표면 온도 자체가 매우 낮은 거죠. 근데 절대 등급도 태양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얘 주결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결성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중심액 내부에서는 대류가 아니라 복사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니은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은 별 A, B, C의 반지름과 절대 등급을 나타냈다. 근데 A, B, C가 각각 초거성과 거성과 주결성 중에 하나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A, B, C에서 찾으래요 라고 준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보니까 절대 등급과 값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5일 때 얘가 1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반지름이 10인데 절대 등급이 5고 마이너스 5고 얘가 C일 때는 지금 0이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으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면 온도는 A랑 B를 비교하랍니다. 그럼 이게 반지름의 B인데 절대 등급이 동일해요. 그럼 얘는 1이고 10의 제곱을 해야겠죠. 왜 반지름이 1일 때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TA의 4제곱이랑 TB의 4제곱을 했을 때 이게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TA의 제곱은 지금 10TB의 제곱이 되는 거죠. 루트 값 씌우니까 결국 TA는 루트 10 TB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A가 B의 루트 10배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물어봅니다. 결국 뭐에 대한 물음이냐면 얘는 온도에 관련된 물음이에요. 사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A랑 B랑 C를 놓고 봤을 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고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광도값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고 얘가 1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근데 R값을 놓고 보니까 A가 1인데 반지름 값을 놓고 보니까 얘가 10이고 10이라고 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놓고 봤을 때 T값을 놓고 보면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이거 100이죠. 그러면 얘가 1이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10이 되는 거죠. 얘가 100인데 얘 온도값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10의 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100이 되고 얘가 1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복사에너지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물어봤으니까 온도네요. B가 C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온도값 자체로 놓고 보자면 B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파장은 B가 더 짧아야겠죠? 따라서 니은선지는 틀렸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도 계급이 5인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인 거니까 얘는 결국 주결성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얘 지금 보면 A랑 B를 보면 얘는 증가했죠. 근데 얘는 감소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뭐가요?
B는요. B를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감소했는데 얘는 증가인데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초고성과 거성과 주결성이기 때문에 초고성은 매우 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되냐? B가 초고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A랑 C를 봐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반지름 얘가 이렇게 커졌는데 온도가 이렇게 작아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백색 외성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분명히 백색 외성이 아니라 거성이라고 했구나. 거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주결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O인 것은 C가 아니라 A다라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디귿선지가 틀렸고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라고 놓는 게 맞습니다.